구독, 좋아요는 진심 어린 사랑입니다.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려요. 한산도 대첩 바다를 지배한 자들. 프롤로그 바람이 말을 걸던 날. 1592년 7월 8일 새벽 한산도 앞바다에는 안개가 자욱했다. 이순신은 여수 본영을 떠나 이곳까지 오는 내내 한 가지 생각만 했다. 이번엔 달라야 한다. 옥포에서 이겼고 사천에서도 이겼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왜군은 여전히 육지를 짓밟고 있었고 바다를 통한 보급로는 여전히 살아있었다. 대감. 곁에 선 나대용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적의 대선단이 움직인다는 보고입니다. 와키자카가 이끄는 주력 함대라 합니다. 이순신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기다리던 순간이었다. 왜군의 수군 사령관 와키자카 야스하루. 일본에서 이름난 무장이었다. 그의 함대를 격파하지 않는 한 이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었다. 모든 장수를 불러라. 일장 전쟁이 시작되기 전. 한 달 전 여수 본영. 또 패했습니까? 전령이 가져온 소식은 참담했다. 상주에서 신립장군이 패했고 한성이 함락되었으며 선조 임금은 의주로 피난을 떠났다는 것이었다. 막사하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이순신의 막료들은 모두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대감, 우리도 육지로 올라가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젊은 장교 하나가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다. 이순신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우리의 자리는 바다다. 하지만 바다를 잃으면 이 땅 전체를 잃는다. 이순신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는 지도를 펼쳤다. 조선 남해안의 복잡한 해안선과 섬들이 그려진 지도였다. 왜군이 아무리 육지에서 이긴들 식량과 화약이 없으면 싸울 수 없다. 그들의 보급선은 바다를 통한다. 우리가 바다를 지키면 왜군은 굶주리게 될 것이다. 이순신은 지도 위에 한 점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한산도였다. 여기서 싸울 것이다. 일주일 후. 판옥선 47척, 거북선 2척, 화포 800문. 군관 송일입이 장부를 읽어내려갔다. 이순신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병력은 수군 8천, 노군을 합하면 1만 2천입니다. 화약은 보름치입니다, 대감. 이순신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보름치 화약. 이번 전투에 모든 것을 걸어야 했다. 각 배의 화포수들을 다시 훈련시켜라. 명중률을 높여야 한다. 화약을 낭비할 여유가 없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그날 밤 이순신은 혼자 갑판에 섰다. 별이 총총히 빛나는 하늘 아래 그는 오랫동안 바다를 바라보았다. 아버님. 그의 머릿속에는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다. 가난한 양반 집안에서 태어나 무과에 합격하기까지 3번이나 낙방했던 시절. 변방에서 여진족과 싸우며 단련되던 젊은 날들. 그리고 끊임없는 모함과 좌천.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의미가 있었다. 그가 배운 모든 것, 겪은 모든 고통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 대감, 주무셔야 합니다. 나대용이 다가왔다. 이순신은 미소 지었다. 자네도 쉬게. 내일부터 바쁠 테니. 이장하게 날개를 펼치다. 7월 6일 견내량 앞바다. 정찰선이 돌아왔다. 대감, 외선 70여 척이 견내량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순신은 즉시 출동 명령을 내렸다. 전라좌수사 이순신, 경상우수사 원균, 전라우수사 이혁기의 연합함대가 일제히 움직였다. 원수사는 좌익을, 이수사는 우익을 맡으시오. 내가 중앙을 담당하겠소.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견내량의 좁은 물길은 조선 수군에게 불리했다. 판옥선은 무겁고 느렸다. 좁은 바다에서는 왜군의 빠른 세키분해 관선가 유리했다. 이순신은 결단을 내렸다. 후퇴한다.
대감, 적을 넓은 바다로 유인할 것이다. 7월 8일 한산도 앞바다. 새벽 안개가 걷히자 거대한 왜군 함대가 모습을 드러냈다. 와키자카의 기함을 중심으로 73척의 배가 위용을 자랑했다. 크크크, 조선 수군이 도망치는군. 와키자카는 비웃었다. 어제 조선의 작은 함대가 자신들을 보고 황급히 도망쳤다. 겁에 질린 것이 분명했다. 전속력으로 추격하라. 한 척도 놓치지 마라. 외선들이 일제히 노를 저어 전진했다. 그들의 목표는 도망치는 조선 함대였다. 하지만 그것은 함정이었다. 같은 시각 한산도 뒤편. 적이 한산도 앞바다로 들어왔습니다. 이순신은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다. 그는 깃발을 높이 들었다. 진을 펼쳐라. 북소리가 울렸다. 뚱, 뚱, 뚱. 한산도 뒤에 숨어있던 조선 함대가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좌우로 날개를 펼치듯 반원형의 진영이 만들어졌다. 하객진. 학이 날개를 펼친 모양의 진영이었다. 이게 무슨... 와키자카는 눈앞의 광경에 얼어붙었다. 순식간에 자신의 함대는 조선 수군에게 포위되어 있었다. 좌우에서 거대한 판옥선들이 포를 겨누고 있었고 앞에서는 기괴한 모양의 거북선이 다가오고 있었다. 사격. 이순신의 명령이 떨어졌다. 콰광, 콰광, 콰광. 천지를 진동하는 포성이 울렸다. 조선 수군의 화포가 일제히 불을 뿜었다. 삼장 불바다가 된 바다. 오전 10시. 전투는 지옥 그 자체였다. 좌현 포 재장전, 우현 사격 준비. 판옥선의 갑판에서는 병사들이 정신없이 움직였다. 화포를 쏘고 재장전하고 다시 쏘는 것을 반복했다. 거북선 중앙 돌파. 거북선 돌격장 이연양이 외쳤다. 거북선의 용머리에서 연기와 함께 포탄이 발사되었다. 외선 한 척이 정통으로 맞고 폭발했다. 거북선은 외선들 사이를 누비며 혼란을 가중시켰다. 왜군들은 이 철갑선에 올라타려 했지만 등에 박힌 송곳에 손을 찔리며 비명을 질렀다. 조총으로 저 괴물을 쏴라. 왜군들이 조총을 쏘았지만 총알은 거북선의 철갑판에 부딪혀 튕겨나갈 뿐이었다. 크하! 우리는 무적이다. 거북선의 격군들이 환호했다. 정오. 와키자카는 필사적으로 돌파를 시도했다. 앞으로 나아가라. 배를 붙여 백병전을 벌여라. 왜군의 장기는 백병전이었다. 배를 붙이고 올라타기만 하면 칼 싸움에서는 사무라이들이 유리했다. 하지만 조선 수군은 그들을 가까이 오게 하지 않았다. 거리를 유지하라. 계속 포를 쏘라. 이순신의 명령 아래 판옥선들은 외선이 다가오면 후진했다가 다시 포를 쏘는 것을 반복했다. 넓은 한산도 앞바다에서 조선 수군은 자유롭게 기동할 수 있었다. 젠장. 닿지를 않는다. 왜군들은 좌절했다. 칼을 휘두를 틀도 없이 그들은 일방적으로 포격을 당할 뿐이었다. 대감, 좌익에서 외선 10척을 격파했습니다. 우익도 승리하고 있습니다. 전령들이 연이어 승전보를 가져왔다. 이순신은 침착하게 전장을 관찰했다. 아직 끝이 아니다. 와키자카의 기함이 남아있다. 오후 2시. 전세는 완전히 기울었다. 외선 50여 척이 이미 불타거나 침몰했다. 바다는 불타는 배의 잔해와 시체로 뒤덮였다. 후퇴하라. 와키자카는 마침내 패배를 인정했다. 그는 자신의 기함과 남은 10여 척의 배를 이끌고 필사적으로 도주했다. 대감 추격하겠습니까? 나대용이 물었다. 이순신은 잠시 고민했다. 추격하면 더 많은 적을 잡을 수 있었다. 하지만 병사들은 지쳐 있었고 화약도 얼마 남지 않았다. 아니다.
여기서 멈춘다. 하오나, 승리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순신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탐욕을 부리다가 위험에 빠지는 것보다 확실한 승리를 취하는 것이 나았다. 사장 승리 이후 그날 저녁, 전투가 끝난 한산도 앞바다는 고요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였다. 이순신은 홀로 갑판에 서서 전장을 바라보았다. 외선 59척이 완파되었고 14척이 납포되었다. 조선 수군의 피해는 경미했다. 전사자는 19명, 부상자는 100여 명이었다. 대감, 문짬이 다가와 술잔을 내밀었다. 이순신은 받아들었지만 마시지는 않았다. 축배를 드셔야지요. 아직 이르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네. 하지만 대첩이 아닙니까? 대감께서 나 혼자 이긴 게 아니네. 이순신은 술잔을 천천히 기울였다. 술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지만 그의 표정은 무거웠다. 오늘 19명이 전사했네. 19명의 가족이 오늘 밤 울고 있을 걸세. 문짬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우리가 이겼지만 육지에서는 여전히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네. 이 승리가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네. 며칠 후 통영. 승전보가 조정에 전해졌다. 의주로 피난간 선조 임금은 감격했다. 과인이 이순신 같은 신하를 두었구나. 조정은 들썩였다. 한산도 대첩의 소식은 절망에 빠진 조선의 한 줄기 빛이 되었다. 바다를 지켰구나. 이제 왜군의 보급로가 끊어졌다. 유성룡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순신의 전략이 맞았다. 바다를 지키면 전쟁의 판도가 바뀔 수 있었다. 한편 일본군 진영. 뭐라고? 와키자카가 패했다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책상을 내리쳤다. 73척으로 싸워서 59척을 잃었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 신하들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다. 조선에 무슨 귀신 같은 장수가 있다는 게냐? 이순신이라는 자라 합니다. 이순신. 히데요시는 그 이름을 되뇌었다. 앞으로 이 이름이 그를 끊임없이 괴롭힐 줄은 그때는 몰랐다. 그해 가을 여수 본영. 이순신은 어머니께 편지를 썼다. 어머님, 소자는 무사합니다. 바다에서 외적을 크게 무찔렀사오나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형님과 조카의 안위가 걱정되옵니다. 부디 건강히 계소서. 편지를 쓰는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전쟁의 와중에도 그는 한 사람의 아들이었고 형제였고 아버지였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다. 바다는 고요했다. 하지만 이순신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에필로그 역사가 기억하는 것. 한산도 대첩은 임진왜란의 전환점이 되었다. 이순신이 바다를 장악함으로써 일본군의 보급로는 끊어졌다. 육지에서 승승장구하던 왜군은 더 이상 북상하지 못했고 전쟁은 장기전으로 접어들었다. 명나라는 조선이 버티는 것을 보고 군대를 파견했다. 의병들이 곳곳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이순신이 있었다. 한산도 대첩에서 보여준 하객진 전술은 후세에 전해져 세계 해전사의 교과서가 되었다. 좁은 바다로 적을 유인하고 넓은 바다에서 포위 섬멸한다는 전략은 현대 해군에서도 연구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산도 대첩은 절망 속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우리도 이길 수 있다. 그 믿음이 조선을 지켰다. 나의 삶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알며 적이 알고 나만이 안다. 이순신의 난중일기 중에서 후기. 이순신 장군은 한산도 대첩 이후에도 명량해전, 노량해전 등 수많은 전투를 치렀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지만 정작 본인은 자신의 공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난중일기를 읽어보면 전투의 기록보다 일상의 고뇌가 더 많이 적혀 있습니다.
병사들을 걱정하고 가족을 그리워하고 조정의 모함에 괴로워하는 한 인간의 모습이 있습니다. 한산도 대첩은 단순히 군사적 승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헌신과 그를 따른 수천 명의 용기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있다. 포기하지 않는 한